나 상우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내 카페 집은 내 것도 돌려줘. 카페 지분이 왜 내 거야? 아니야. 나는 투자한 거야. 증인도 있어. 정말 치밀했어요. 정미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정미는 카페 지분을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25년 절친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제 사업까지 빼앗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세 김은주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졌지만 뜻밖의 인연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같은 아픔을 겪은 언니들께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대학 동창인 정미와 25년간 절친으로 지냈어요. 정미는 제 인생에서 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만나서 수다 떨고 서로 고민도 나누고 정말 자매처럼 지냈어요. 남편 상우와는 결혼 20년 차였고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지연이가 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죠. 상우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5년 전부터 압구정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미는 이혼한 지 3년 된 싱글이었어요. 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도박까지 하면서 가정이 파탄 났거든요. 그래서 정미를 더 챙기게 됐죠. 혼자 지내는 게 외로울 것 같아서 자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정미 씨, 또 왔네. 요즘 우리 집이 정미 씨 집이야 아니야? 그렇게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상호도 정미를 좋게 생각했어요. 정미가 힘들어할 때마다 상호도 함께 위로해주고 도와줬거든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은주 덕분에 이혼 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사이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하는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미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상호가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처음엔 사업 때문인가 싶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일이 많이 바빠? 응. 신규 거래처 때문에 정신없어. 조금만 참아줘.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사업하는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미도 뭔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슨 일이든 저에게 먼저 상의했는데 요즘엔 혼자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새 옷도 자주 사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았어요. 정미야,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 좋은 일 있어? 그냥 마음을 다잡고 새로 시작해 보려고.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언제까지 우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정미가 밝아지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재료를 사러 이마트에 갔다가 뒷주차장에서 상호 차를 봤거든요. 이상한 건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가까이 가봤는데 그 여자가 정미였어요.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상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이마트 갔다가 당신 차 봤는데 정미가 같이 있더라. 무슨 일이야? 아, 그거? 정미 씨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차로 데려다 준 거야. 그게 다야? 응. 뭐 다른 게 있겠어. 왜 그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에 정미에게도 물어봤어요. 정미야, 지난번에 상우 오빠 차 타고 어디 갔었어? 아, 그때?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오빠한테 부탁했어. 택시 잡기 어려웠거든. 무슨 병원? 그냥 건강검진 때문에. 별거 아니야. 역시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왜 처음엔 말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후로 둘을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상우가 평소에 안 쓰던 향수 냄새가 났고 정미는 상우가 좋아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둘이 만나는 횟수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미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화면에 상우 오빠라고 뜨는 걸 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미야, 상우 오빠가 왜 문자를? 그냥 내가 부탁한 일 때문에. 별거 아니야. 제가 부탁한 일은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상호차에서 정미가 쓰는 립스틱이 나온 거예요. 정미만 쓰는 특이한 색깔이라 확실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끼던 친구와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상호를 추궁했어요. 여보, 정미랑 무슨 사이야? 갑자기 웬 소리야? 정미 씨는 내 친구잖아. 차에서 정미 립스틱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상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미안해.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불륜도 충격이었지만 그 상대가 25년 절친이라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야. 정말 미안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그게 말이 돼? 정말 화가 났어요. 25년 우정과 20년 결혼 생활이 그저 어쩌다로 끝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정미를 만났어요. 정미야, 나 다 알고 있어. 뭘 안다는 거야? 상우 오빠랑 내가 만나고 있는 거. 정미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어요. 사과하거나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 사랑하고 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친구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요? 정미야, 너 정신 있는 거야? 내가 내 절친이고 상호는 내 남편이야. 은주야,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일부러 이런 건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상우 오빠가 먼저 고백했어. 나도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오빠가 계속 매달려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25년간 알아왔던 정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정미가 찾아와서 한 말이었어요. 은주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또 뭔 소리야? 나 상우 오빠랑 결혼할 거야. 그리고 내 카페 집은 내 것도 돌려줘.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카페 지분이라니요? 카페 지분이 왜 내 거야? 내가 처음에 창업자금 3천만 원 빌려준 거 잊었어? 그때 지분 30% 주기로 했잖아. 정말 후회했습니다. 카페 창업할 때 정미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친구 사이니까 대충 넘어갔거든요. 제대로 된 계약서도 안 썼고 그냥 믿고 지낸 거였어요. 그건 그냥 빌려준 돈이잖아. 지분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투자한 거야. 증인도 있어. 정말 치밀했어요. 정미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정미는 카페 지분을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은주야, 우리 정리하자. 서로 힘들잖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다야? 미안해.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걸 어떻게 해. 지연이 양육비는 제대로 줄 테니까 이혼에 동의해줘. 딸 지연이가 가장 걱정됐어요. 고1인데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엄마 왜 아빠랑 이혼해? 내가 뭘 잘못했어?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문제야. 그럼 엄마랑 아빠랑 다시 화해하면 안 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6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카페도 정미에게 절반을 넘겨줘야 했고 집도 팔아서 나눠 가져야 했어요. 이혼 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52세에 혼자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카페마저 정미와 공동으로 운영해야 한다니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우울했어요. 카페에 나가는 것도 싫고 정미 얼굴 보는 것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미는 상우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카페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 조카 딸을 매니저로 보내서 저를 감시하게 했어요. 이모 말씀이 매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시던데요. 내 이모 말 잘 들어라. 어차피 내 카페 아니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5년간 정성으로 키운 카페가 이제 절반은 제 것이 아니라니요. 그러던 중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할머니셨는데 매일 오후 3시쯤 오셔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며칠 지켜보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 그런가요? 별일 없는데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거든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풀렸어요.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야기라도 나눠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김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더라고요. 은주 씨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힘들죠. 저도 55세에 남편한테 배신당했거든요. 할머니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내 남편이 사업 파트너랑 바람 피우고 재산까지 가져갔어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은 아직 길어요. 52세인데 뭘 새로 시작하겠어요. 52세면 아직 젊어요. 저는 55세에 새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셨을까요? 그 후로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은주 씨, 이 카페 정말 아까워요. 분위기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왜 손님이 별로 없죠? 요즘 경쟁이 심해서요.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차별화가 필요하겠네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 카페만의 특별함이 뭐가 있을까요? 요즘 중년 여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걸 타겟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실제로 제 또래 여성분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모셔올까요? 다들 카페 찾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단골 고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40-60대 여성분들이 주로 오셔서 차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공간이 됐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데려오신 3-4명이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분위기가 편안하고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매출이 30% 이상 늘었어요.
정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은주야, 요즘 매출이 많이 늘었네. 뭔 일이야? 단골 손님들이 늘었어. 어떻게? 내가 노력한 거야. 사실 김할머니 덕분이었지만 정미한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김할머니는 매일 오셔서 새로운 조언을 해주셨어요. 마케팅부터 인테리어, 메뉴 개발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느 날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어떤 일 하세요? 이런 걸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 작은 사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경험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셨어요?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이었어요. 전국에 50개 매장 정도 운영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카페 사업의 전문가셨던 거예요. 남편 배신당한 후에 혼자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작은 카페 하나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키웠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55세에 새로 시작해서 그런 큰 사업을 만드셨다니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은주 씨는 재능이 있어요. 커피 맛도 좋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럽고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카페 개선에 나섰어요. 먼저 인테리어를 바꿨어요. 중년 여성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명을 따뜻하게 하고 의자도 편한 걸로 바꿨어요. 메뉴도 새로 개발했어요. 건강을 생각한 무설탕 음료와 유기농 재료로 만든 디저트를 추가했어요. 정말 좋아졌네요. 이제 진짜 중년 여성 전용 카페 같아요. 그 결과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정미가 놀라서 물어보더라고요. 은주야, 대체 뭘 한 거야? 매출이 이렇게 늘 수가 있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 거야. 혹시 새로운 파트너라도 생긴 거야? 파트너까지는 아니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 계셔. 정미가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제가 열심히 한 결과니까요. 3개월 후에는 카페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중년 여성들의 사랑방이라는 별명도 생겼고 예약이 필요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때 김할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김할머니, 은주 씨 저랑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업이요? 이런 컨셉으로 카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중년 여성 타겟으로 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자고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할머니 고맙긴 하지만 저는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어요. 김할머니 자본은 제가 되겠어요. 경험은 같이 쌓아가면 되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저에게 오다니요. 사실 저는 은주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제 가능성을 봐주신 거예요. 정말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보증할게요. 그렇게 할머니와 사업 파트너가 되기로 했어요. 먼저 현재 카페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법무팀을 통해 정미의 지분을 조사해 봤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투자 계약서가 없었고 증인도 확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미 씨의 지분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해요.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미에게 제안했어요. 정미야, 우리 정리하자. 이게 무슨 소리야? 카페 지분 말이야. 내가 3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지분은 포기해. 왜 갑자기?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너도 결혼 준비 바쁠 텐데. 사실 김할머니가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3천만 원으론 안 돼. 이제 카페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 그럼 소송할게. 이 소송? 내 지분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대.
변호사한테 확인해 봤어. 정미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실 정미도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정미는 3천만 원을 받고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상우와 결혼해서 제주도로 이사 갔어요. 카페를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든 후에 김할머니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먼저 현재 카페를 모델로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했어요. 김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사업에 대한 모든 걸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은주씨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은 표준화예요.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직원 교육 시스템부터 매장 운영 매뉴얼까지 모든 걸 만들었어요. 정말 힘든 작업이었지만 할머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6개월 후에 두 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역시 중년 여성 타겟으로 한 카페였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 후로 1년에 3-4개씩 매장을 늘려갔어요. 지금은 총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은춘의 카페라는 브랜드로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죠. 매출도 엄청 늘었어요. 이제는 월 수입이 예전에 10배가 넘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은주씨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은주씨의 노력과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김할머니는 제 인생의 은인이셨어요. 1년 전에는 딸 지연이를 미국 유학도 보낼 수 있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혼 후에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지연아, 엄마도 몰랐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더라.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중년 여성을 위한 문화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카페와 함께 운영해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중년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니까 의미도 있고요.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미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은준의 카페가 얼마나 많은 중년 여성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지난달에는 정미가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은주야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그런데 내 사업이 잘 된다고 들었어. 그럭저럭 해. 혹시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배신하고 떠났던 정미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다니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우리 25년 친구잖아. 그 25년 친구가 나를 배신했잖아. 은주야 과거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정미야, 미안하지만 더 이상 우리 사이는 없어.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정미와의 연락을 끊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인연들도 많이 생겼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진짜 좋은 친구들도 생겼어요. 특히 김할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됐어요. 사업 파트너이면서 인생 선배로서 항상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거든요. 은주씨 보면서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나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은주씨는 이미 충분히 대단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며칠 전에는 상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주야, 사업 잘 된다고 들었어. 응, 그럭저럭 해. 지연이 유학비 내가 보낼게. 됐어. 내가 해결했어. 그래도 지연이 아빠니까. 지연이는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신경 쓰지 마. 은주야,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과거 일이야.
이제 신경 안 써.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상호에 대한 미움도 원망도 없어요.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면 김할머니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이런 성공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일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미의 배신도 상호의 불륜도 모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어요. 요즘은 새로운 목표도 생겼어요. 60세까지 카페 사업을 키워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년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있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김할머니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서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는 첫 번째 매장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를 했어요. 3년 전부터 다니신 단골 고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뎠어요. 여기 와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난주에는 여성 기업인 상도 받았어요. 중년에 새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례로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할 때 정말 감격했어요. 52세에 이혼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분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김할머니도 함께 참석하셨는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은주 씨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김할머니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요즘은 책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담은 에세이인데 같은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은 52세 다시 시작하다로 정했어요.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졌던 이야기부터 김할머니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까지 다 담을 예정이에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출간될 것 같아요. 책이 나오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김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요. 며칠 전에는 딸 지연이가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왔어요.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자신감 넘쳐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엄마 혼자서 괜찮을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엄마가 아빠보다 더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중요해.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25년 절친의 배신은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그 덕분에 김할머니라는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52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 마음가짐과 의지예요.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요. 김할머니처럼 말이에요. 그런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매장을 열고
더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는 멘토가 되고 싶어요. 김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받은 만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목표예요. 구독자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가장 어두운 순간 다음에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